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요. 그 노후에 모아놓은 연금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네. 아마 이제 대부분 분들의 이제 생각이 노년의 재정적인 여유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네. 또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노년 생활에 대한 재정적인 대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우리 현실은 아직도 이에 대한 준비가 너무 미비해요. 그렇죠. 현재 그 미국인들의 약 7천만 명 정도의 은퇴자들이 네. 그 사회보장연금, 즉 이제 소셜연금이죠. 네. 이 소셜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 중에서 40% 정도는 이 소셜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그 현재 정부에서 지급해드리는 소셜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이미 넉넉한 노후 생활을 누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기정사실이고 네. 네. 또 그래서 반드시 노후 준비를 위한 개별적인 저축과 또 갖고 계신 연금 자산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금 자산은 관리와 또 사용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의 차원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매달 생활비로 필요한 개런티되는 수입원을 확보하는 거. 그거예요. 개런티되는. 그렇지. 개런티되는 수입원을 확보하는 거야. 소셜연금처럼. 네. 또 그 외에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목표인데요. 네. 결국 개런티 수입원 확보하고 여유 자금에 대한 관리. 요 두 가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은퇴 후 60세 이상부터의 자산 관리 가장 큰 쟁점은 투자 시장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401k라든가 네. 뭐 IRA, 그다음에 뭐 SEP IRA, 뭐 403b, 뭐 또 요즘에는 TSP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요런 이제 연금을 저축하는 어카운트들의 대부분이요. 주식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셔서 네. 나는 그냥 은퇴연금 갖고 있어라고만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신 경우에 그냥 그게 고스란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곤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모르니까. 네. 문제는 그렇게 갖고 계시다가 이 급변하는 주식시장의 상황이 한순간에 나빠짐을 통해서 그동안 소중히 모아놓은 연금 자산에 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점검을 통해서 효과적인 투자 방식을 찾아 옮겨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달 생활에 필요한 수입원을 확보. 네. 요건 뭐를 의미하는지. 그렇죠. 이제 수입원 확보가 뭐냐? 네. 요거는 이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위한 인컴 소스 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건 어뉴이티에서 가장 유니크한 기능인 라이프타임 인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돈을 한 번에 넣어 두시고 평생 동안 인컴을 타서 쓰시는 기능이에요. 아하. 네. 인컴 지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보장된다는 점. 네. 그래서 내가 넣은 원금의 2배, 3배 혹은 그 이상까지도 계속 내가 인컴을 타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지. 요게 이제 갖고 계신 연금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네. 노후에 가장 효과적인 이제 그 자산 활용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65세이신 분이요. 네. 만약에 20만 불 정도의 그 여유 자금을 목돈을 여기에 넣어 두시고 5년 뒤인 70세부터 만약 인컴을 지급받는다라고 하면 매년 지급 인컴이 23,200불이 돼요. 네. 그럼 매월 1,933불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요거 평생 개런티로 인컴이 지급이 돼요. 음. 요게 이제 10년만 받아도 23만 불이 넘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타시게 되는 거고 네. 매년 11.6% 정도의 수입이 고정으로 지급되는 인컴 소스가 마련되는 거죠.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네, 아무리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네. 매년 11%가 넘는 수입을 평생 개런티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거 외에 뭐 다른 방법은 또 없습니까? 네, 있어요. 네. 몇 가지 인컴 지급 방법에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은퇴하시고 바로 초기에 활동량도 더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생활비나 여유 자금들이 많이 필요한데 요거에 맞추어서 지급 인컴을 시작한 처음 한 7년에서 8년 정도 동안 더 많이 드리는 맥스 인컴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터인데 네. 그 앞선 예를 제가 맥스 인컴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23,200이 아니라 29,000불로 지급 인컴이 늘어나요. 네. 그러면 뭐 한 달에 2,400불이 넘는 금액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요렇게 이제 한 대략 한 8년 정도를 받으시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인컴이 줄어요. 네. 예, 17,400불로 줄어. 그래서 요 금액으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인컴 지급을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은퇴 초기에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의 그쵸. 경우에는 네. 굉장히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방금 이제 얘기 드린 게 첫 번째로 이제 인컴 소스 마련하시는 방법을 얘기 드렸고 두 번째 목표는 네.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내가 그렇지. 어느 정도 인컴 소스는 확보가 됐어. 네. 예, 근데 이제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있는데 노후에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잘 관리해서 그렇지. 뭐 필요하면 그때그때 빼서 쓰기도 하고 예. 아니면 잘 관리해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뉴이티의 원금 보장의 기능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 원금 보장한다라는 게 뭐냐면 네. 개런티로 이자 수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주식 마켓 상황에 따라서 괜찮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요. 네. 주식 마켓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질 때도 있죠. 있죠. 그래서 그냥 다들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주식이 후회하고 네. 울면서. 네. 예,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주식이.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럴 때 원금 손실 리스크를 자동으로 막아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상 주식을 전혀 모르면서도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연금 관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요 방식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의 그 자산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되는 게 아니라 주가 지수만을 보고 보험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른 이자를 드리는 네. 요걸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의 주가 지수만 보고 보험사가 이자를 드릴 것이냐, 얼마를 드릴 것이냐 이걸 결정해 드리는 건데 요거를 인덱스 투자 방식이라고 해요. 네. 네. 네, 요 인덱스 투자 방식은 최대로 주식이 올라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정해져 있어. 네. 예, 주식이 좋을 때는 막 올라가지만 요 맥스까지만 내가 받는 거예요. 요거를 캡 레이시라고 하는데 네. 요 예. 캡 레이시 중요하죠. 그러니 예. 그래서 요 레이트에 따라서 내가 인덱스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도 달라지는 거니까 요게 중요한데 최근에 요 캡 레이시 11%까지 올라와 있어요. 오, 야, 11% 엄청 센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네. 거예요. 요게 과거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6%, 8% 사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1%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주식이 오를 때는 오른 만큼 이자를 받으시되 네. 아까 말씀드린 최대치 11%까지만 받는 거예요. 오. 예. 반대로 주식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떨어지죠. 예,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 그때는 마이너스 없이 모두 다 막아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내 원금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라면 주식이 뭐 20% 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지. 크게 올라갈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요럴 때 나는 11%만 받는다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최대 지급 이자율 11%가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주식이 폭락하거나 또 마이너스일 때 원금에 대한 손실을 알아서 모두 막아드린다는 점이 오히려 굉장히 큰 이익이 되면서 그렇죠. 요게 바로 인덱스 어뉴이티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 이후에 자산 관리 차원에서는 원금 손실을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고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그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가장 부합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만약에 10,000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50%가 마이너스가 나고
다시 다음에 50%가 올랐다라는 경우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50 마이너스 50 플러스가 됐을 때 주가 수치로는 어떻게 돼요? 제로잖아요. 제로. 그렇지. 그렇죠. 네, 50 마이너스 50 플러스 제로. 네. 그러면은 흔히들 생각할 때 그러면 50이 떨어졌다 50이 올라갔으면 내 원금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겠네라고 생각하시죠. 네. 예. 근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처음에 내가 10,000불 넣고 50%가 마이너스 됐을 때 내 원금은 10,000불이 아니라 이미 5,000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50%가 올라갔을 때는 이미 나는 5,000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50이니까 7,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걸 내 원금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50이 아니라 100. 100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2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손실을 본 내 원금에 그 부분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2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결국에는 원금 회복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맞아요. 계산을 따지면. 네. 근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인덱스 방식의 이 조건으로 대입해 보게 되면 네. 마이너스에 대한 원금 손실 다 막아드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50% 마이너스 났을 때 내 원금 10,000불이 그대로 있겠죠. 맞아요. 예, 마이너스 없죠. 그 다음에 다시 50%가 올라갈 때 나는 10,000불에서 50%니까 15,000으로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엄청난 차이죠. 네. 노후에 이 주식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늘 노심초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어디에 돈을 넣어놨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뭐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많아. 그럼 항상 걱정되시잖아요. 이 인덱스 방식이 그렇다고 수익률이 아주 나쁘냐? 아니잖아요. 11%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음 수익이. 편안하게 또 네. 지낼 수 있잖아. 네네. 그죠?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10년 평균으로 이자 수익을 보면은 평균 7에서 8%는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10년 동안 내가 뭐 10만 불을 넣어두면 2배로 자랄 수 있는 찬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어찌됐던. 네. 그러니까 수익률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노후에 그럼요. 돈 때문에 네. 그 걱정거리를 우리가 덜어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자 수익만 계속 뽑아 이자가 발생한 해에 이자만 뽑아 쓰시게 되면 원금은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왜냐면 원금보다 밑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이죠. 네. 저는 블루 앵커 재정보험의 라이언 우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